자, 국제일의 매거진 B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운대 갑으로 가봅니다. 부산대 교수 출신으로 해운대구청장을 역임한 도시개발 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순호 후보는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홍순헌입니다.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선거까지 17일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해 왔는데, 자, 출근길 대로변에서 큰절로 지지를 호소하고 계세요. 많이 고될 텐데 몸은 괜찮으신지 또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직은 끄덕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리가 뭐 물론 뻐근하고 알이 좀 배기긴 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큰절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할 생각이고 네. 또 해운대 구민들께서 이 거꾸로 가고 있는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제 마음을 꼭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또 해운대구청장을 지내셨는데 이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좀 어떤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앞전 선거와는 완전히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달라요? 제가 구청장 당선됐던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네. 그때 지방선거 분위기가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예, 그때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만큼 현재가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청취자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 인사를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지나가다가 차창을 열고 화이팅을 외쳐준다든지 홍수는 반드시 필성 이런 것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건강 생각하면서 하라든지 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걸 느낀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해운대 갑이 전통적으로 여당 텃밭으로 통하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이고 계신데 승산 어떻게 좀 계산하십니까? 네. 이게 지난번 여론조사를 해서 부산의 모 언론 기관에서 공표를 했는데 네. 그때는 우리 민주당이 공천 과정이었고 공천 때문에 하위 20% 현역 국회의원을 우리는 탈락을 시키는 기준을 그대로 이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 내외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잡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그게 타픽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로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해운대 갑도 조금 밀린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네. 지금쯤은 아마 그런 분위기는 극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마도 지금은 완전히 따라잡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조금 앞설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분위기를 네.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악수를 해본다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길거리 인사를 해볼 때 네.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면 경쟁자인 이 국민의힘 주진호 후보와는 인사를 나눴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한두 번 인사를 나눴는데 네. 뭐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전혀 없었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었습니다. 인사 정도만 나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주진호 후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 자신의 출세에만 이 관심 있는 분 아닐까요? 뭐 저는 30년 해운대의 사람이지만 네. 그분은 어쩌다 해운대의 이 온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도 잘 모르고 또 정치적 계산만으로 해운대 깃발을 내리꽂은 낙하산일 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살면서 뭐 가끔 해운대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까? 뭐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 출세만 관심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큰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 언론들에서 대통령 측근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던데 네. 저는 뭐 측근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해오신 과정들이나 업무 범위를 한번 보면 네. 대통령 일가의 집사 정도로 나는 평가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 해운대 갑 지역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서울로 간 하모 의원의 사례를 보면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모 의원도 네. 전임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분이 내려꽂은 낙하산 방식으로 내려와서 3선 국회의원을 했지만 네. 떠나고 난 현 시점에서 많은 지역 구민들이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에 하고 간 게 뭐 있냐 이런 비평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이 주 후보도 네. 똑같은 답서버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은 뭐 대통령 뒤에 숨어서 여당의 힘이나 또는 뭐 대통령의 힘만 바라보는 이런 형태의 그 과정을 아마 또 겪을 것이다. 그래요. 결국은 뭐 지역을 잘 알아야 일도 똑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안락하면 적어도 2년 정도는 이 지역에서 또 활동도 하고 시간이 걸릴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은 네. 사실상 끝나는데 이분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다라는 건지 그것을 저는 이 상대 후보로서 굉장히 우려하고 네. 이제 뭐 자존심 강한 우리 해운대 구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 빨간 옷만 입었다고 찍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공천도 늦어지고 게다가 선거가 정권 심판대 국정안전 구도로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역구 현안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후보님만의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는 우선 그 가장 중요한 민생 공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민생 공약. 그렇습니다. 네. 개통한 지 20년이 넘은 광안대교는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을 하고 예, 또 통행료를 무료화할 여건이 이제는 충분히 성숙해졌다라는 것이고 네. 이것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또 해운대구는 100% 원전 30km 반경 이내 지역이라서 네. 이 원전 비상 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해운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네. 지역 난방비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이 국비 지원에 관해서 입법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백병원과 연계해서 의과대학도 유치를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예, 이 해운대 백병원은 800병상의 중증질환센터를 신축을 합니다. 이 의과대학 유치가 가능하도록 현재 걸림돌이 되는 쓰레기 소각장 반경 200m 이내에 교육환경보호 관련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을 손을 봐야 현실성 있게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 그리고 53사단 부지에는 네. 첨단 연구개발 복합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53사단은 최종 목표를 이전에 두되 네. 당장은 부대 집적화를 통해서 부지 절반은 현대화된 군부대 시설로 나머지 100만 평의 유휴부지에는 첨단 연구개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계획이고 해운대 그린시티는 네.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건축 한수검 면제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제 입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없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생활 스포츠 인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네. 해운대를 생활체육 특구로 지정하고 국공유지 상부 세 곳에다가 네. 다목적 실내 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해운대는 가용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생활체육 특구로 지정을 하고 국공유지 상부 공간을 필로티 구조로 들어 올려서 실내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 광안대교 무료화부터 53사단 이슈까지 짚어주셨는데 네. 가장 큰 이슈를 꼽자고 하면 저는 산업은행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산업은행을 해운대에 유치하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이를 두고 주진 후보와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어요. 우선 민주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미온적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갑자기 해운대라니 뜬금없다. 이런 지적인데 후보님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주 후보가 판단하는 것은 이 토지의 개념에서 판단을 하면 사실은 땅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도시 관리는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에서 봐야 합니다. 공간은 지상, 지하 어느 곳이든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는 부산을 더 넓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부산 전체를 글로벌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것이지 네. 이 단순히 문현 금융단지만을 따로 떼서 이 금융도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관점에서는. 그러면 부산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인프라를 잘 갖춘 해운대가 이전지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상대 후보는 해운대에 마땅한 부지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그렇죠. 이미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부산에는 LCT 상가처럼 텅텅 비어있는 대규모 상가 시설들도 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네. 또 그중에 하나는 해운대 구청사 활용 방안입니다. 해운대 구청사가 새 청사를 지어가지고 3년 뒤에 재송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 청사 부지에 이 저청에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예술, 문화, 체육, 복합시설 그리고 거기에다 공영주차장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네. 산업은행 본점이 이 최소한의 사업비로 건설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구청사 자리는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4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10개 층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포함을 시키고 11층부터는 한 30개 층 정도는 산업은행 본점을 입주를 해서 네. 계획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주 후보가 요구를 할 때 3년 뒤에 시간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설계 기간이 약 1년 반이 걸리거든요. 네. 전문가 식견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2년 한 반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딱 신문 7이지 않습니까? 2년 반 이후에는 산업은행 본점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시설, 복합시설을 해운대구청사에다가 가능하고 네. 그러면 신청사에 이전을 하고 산업은행 본점도 우리 해운대구에 온다고 하면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완전한 해운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산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구청사 이전과 결국은 연계해서 지금 딱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해운대의 유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판단하신 거군요.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왜 홍순원 그리고 민주당이어야 하는지 당선되면 이런 정치를 하겠다. 해운대구 유권자들과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올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수십 년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당 독점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민생도 현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에 다시 4년을 맡겨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빨간색일 뿐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개인의 안위만 앞세우고 정권의 실정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세력은 도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도 당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성과를 보라, 또 사람을 보라,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대 구민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해운대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홍순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죽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운대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